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하이퍼리뷰 학원에서 진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연간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수능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수능이 2022학년도 수능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불수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수능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자들이 재수생들에 비해서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당연히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럼 반드시 수시로 가야 되겠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수능 최저가 예전보다 좀 낮아진 상태거든요. 예전보다. 대부분의 대학들의 수능 최저가 낮춰져 있는 상태고, 또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올해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하겠다는 인원을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하고 있고, 수능 최저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생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고3 학생들이거나 현재 고1이 되거나 고2가 되는 학생들은 결국 현재 학생부를 잘 관리해서 재수하지 말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의대에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시로 의대를 가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수시로 의대를 가는 것도 쉽진 않죠. 왜냐하면 수시로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신 관리해야 돼. 대부분의 의대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면 적어도 내신 성적이 1.1이나 1.2나 1.3 범주 안에 들어야 할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한다면 1.5나 1.6, 1.7까지, 또는 학교의 유형에 따라서는 2점대 초반까지도 의대 진학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만큼 내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여기에다 두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세특이라든가 또는 수행평가라든가 독서 활동이라든가 또는 탐구 보고서와 같은 이런 활동들도 병행해야 된다는 점. 거기에다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리더십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학생의 활동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수능 체제를 충족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의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일반 대학에 비해서 짊어져야 되는 학습의 부담이 무척이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진행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입시의 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이 학생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연간 컨설팅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은 수능 공부에 집중하고 내신 공부에 집중하라. 대신 학생부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도움을 드리면서 컨설팅을 해드리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연간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수능이 정말 얼마나 어려웠냐, 이런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보시는 내용에서는 1등급에서 4연계율, 다시 말하면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 그 다음에 1등급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을 보는데,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은 국어 영역이에요. 그렇죠? 국어 영역에서 1등급에서 4연계 학생들의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 5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 학생들의 비율이 한 42% 정도 되기 때문에 국어 영역은 수학 영역에 비해서 그래도 인문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올해 국어 영역이 정말 어려워졌죠. 수능에서 어려운 시험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어려운 시험을 잘 보면 상위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어떤 대학의 원서를 써도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어려운 시험을 못 보면, 다시 말하면 상위 구간과 나의 점수 구간이 확대되기 때문에 뒤로 밀리게 되고, 그리고 어느 대학의 원서를 써도 항상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바로 어려운 시험의 의미다. 특히 올해 국어 영역은 매우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는 134점이었는데 올해 150점이 된 거죠. 그만큼 점수 구간이 매우 확대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수도 있고, 전년도에 어떤 학생이 124점에 2등급을 맞았다면 1등급 130점과 만점 134점과는 10점 차이가 나지만, 올해 만약에 어떤 학생이 그게 124점에 구간하는 128점을 맞았다, 이 정도를 맞았다고 한다면 위에 있는 점수와 무려 22점의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2배 정도 구간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국어 영역이 올해 매우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학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과 그 다음에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 간의 차이가 매우 크죠. 1등급에서 대부분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80%가 넘어요.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2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해 보면 문과 학생들 중에서 390점 이상을 맞은 학생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고, 자연계는 390점을 맞은 학생이 흔해요. 대부분 390점대를 간 넘는 성적이 대학을 교차 지원을 통해서 아니면 일단 대학을 붙여놓고 재수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고, 이 390점대가 원래는 의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가 수능 시험을 좀 못 본 케이스, 물론 390점이 370이나 80에 비해서는 높은 성적이기 때문에 일반면은 중앙대나 서강대나 한양대나 성균관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점수, 또 교차 지원을 하게 되면 연대나 고대를 노려볼 수 있는 성적대이긴 하지만, 이 학생들이 대부분 의학 계열을 원래 꿈꾸던 학생들이다 보니까 교차 지원을 통해서 또는 정시 지원을 통해서 일단 붙이고 재수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에 비해서 강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수학도 보시는 것처럼 작년이 145점이었고 올해가 148점이 만점이었습니다. 수학이 국어보다는 만점, 표점 만점이 2점이 낮지만 실질적으로 입시에서 보여주는 경쟁력은 수학의 경쟁력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수학은 표점 간에 표점당 학생들의 누적의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학의 영향력은 수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었던 내용들은 뭐냐면 그만큼 정시에서 의대 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의대 가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된다면 천만다행이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학생부에 대한 관리를 진행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는 것만이 입시 공부가 아니라 학생부에 대한 관리, 이게 결국은 수시로 의대를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시에서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 8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가 15만 4,475명을 뽑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78,924명을 뽑아요. 논술로서는 11,266명을 뽑고, 이래서 이제 수시선발 전체 비율 중에서 수시선발 인원이 79.6%고요. 올해 2025학년도 수시선발 비율은 전체 중에서 79.6%고, 이 중에서 학생부 위주의 선발 비율이 약 86%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비율이 결국은 학생부가 반영이 되는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의학계열 진학에 있어서 학생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얘기는, 서울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평가가 반영이 되어지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서도 교과평가 40%가 반영이 되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다단계 전형에서도 교과평가가 20%가 반영이 되고요. 고려대학교가 올해 정시 전형에서 처음으로 교과가 반영이 돼요. 교과 성적이. 교과 성적은 교과 우사히 전형의 경우 수능 80%에 학생부 교과 20%가 반영이 되고, 연세대학교는 2026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과 이수나 출결 등을 평가에 도입하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의 내신 관리뿐만 아니라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합격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하이퍼리뷰 학원에서는 2023학년도 의학 계열의 합격생이 97명 정도 됩니다. 의대 합격생이 49명, 치대 13명, 약대 26명, 한의대 5명, 수의대 4명 정도 해당이 되고요. 이 인원은 최초 합격자를 포함한 거고, 그 다음에 중복 합격자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까지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누적 인원은 상당히 많은 인원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희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연관 컨설팅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는 2,000여 명 정도의 전문 분야별 대학생 멘토단과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왜냐하면 한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우리가 학생부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뭐 수학, 국어,
영역, 이렇게 하나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전문가 풀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학생부 연관 컨설팅이 진행할 수 있고, 이런 점들이 하이퍼리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의학 계열에 활동하는 멘토들이 124명 정도의 멘토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하이퍼리뷰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지식거래소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자기소개서 또는 면접의 기출문제 또는 학생들의 논문, 그 다음에 또 수행평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저희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연간 컨설팅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진행을 하냐면, 첫 번째는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돼요. 학생부를 바탕으로 또 내가 이번에 입학하게 될 고등학교에 대한 사전적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1년 동안에 어떤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지, 또 현 지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는 무엇인지,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나의 학생부에 기재되어져 있는 부분들 중에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평가하고 여기에 따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 이게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수행평가입니다. 여러 과목, 각 과목에서 제시가 되어지는 수행평가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두 번째는 탐구보고서, 과학탐구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탐구의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독서활동, 이것도 마찬가지죠. 독서활동도 꽤나 많은 시간들이 소모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탐구보고서, 독서활동,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신 공부와 겹치다 보면 내신 공부하기가 되게 어렵고, 또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맞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든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든가 또는 자율이나 진로활동에 기재되어지는 모든 내용들 다 마찬가지로 연간 컨설팅 안에 포함이 되어지도록 할 거고, 수시의 컨설팅, 정시의 컨설팅 또는 멘토링에 관련된 내용들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관리, 학교 생활에 대한 관리는 하이퍼리뷰가 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연간 컨설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부원장님이 자세히 상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